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남부지방은 계속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의 주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부터 다시 한번 살짝 복귀를 해본다면요.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대 약세를 기록을 했었고 S&P 500 지수도 0.1%대 약세, 반면에 다우존스는 0.3%대 강세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 마감했지만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주시장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시장은 0.3%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0.2%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지켜가는 그런 움직임을 오늘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요. 중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약간 좀 부담감을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 전망치인 6.9%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면 아마도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강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좀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어차피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 그리고 또 향후에 있을 중국 경기의 회복 이 부분에 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선순환이 이어진다면 또 시장은 지금 코스피 지수 2600선대인데 더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계 경제지표 부진은 어쨌든 오늘 시장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제 오늘 밤에 또 미국이 했죠. 그래서 미국 쪽에 소매 판매라던가 광공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내일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경제 지표들 주목을 해 봐야 되고 미국 쪽은 대신에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눈높이가 지금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이런 향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윌러 연준 이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단기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월 FOMC는 일단은 금리 인상 확률은 90%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향후에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의 좀 마무리 국면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 한 차례 정도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면은 결국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 시 매수할 그런 현금을 이번 반등장에서 만들자 이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드렸었죠. 그래서 2650포인트 정도부터는 한 50포인트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10%씩 좀 현금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어제 제가 반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시장은 양봉을 기록했고 결국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한 2650선 정도 이상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은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여름에 시장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박스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외치는 박스권에서는 오히려 탄력을 더 받으면서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어디까지 갈지 다 모르기 때문에 50포인트 단위로 한 10%씩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는 조정 시에 2600선 안에서는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21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지력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앞서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금리 관련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우려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록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양호했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126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올라가봤자 1300원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조정은 매수의 기회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이 된다면은 결국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또 위안화를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런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관련된 부분들 역시 중국 시장과 함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쪽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가총액 초대형주인데요. 6.9% 강세를 보이면서 47만 8천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리튬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고 47만 8천원까지 움직였어요. 사실 포스코 주가가 이 정도라면은요, 상징적으로 아마 50만원 정도는 찍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적정 주가 수준이 한 50만원 정도 수준이지 않나. 일단 밸류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50만원대까지 찍을 수도 있겠지만 추격 매수는 좀 그래도 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신에 향후에 또 조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사야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철강주와는 다른 리튬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들 아마도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건설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9%대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 현대건설도 4%대, GS건설도 정말 이 종목도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5%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건설주가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당연히 잘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오늘 건설주들의 강세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시장은 싼 종목을 찾고 있고 순환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기회가 오면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조선주들도요, 지금의 건설주들과 비슷하게 좀 못난이 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오늘도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1.9%대 강세 움직임을 기록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오늘 무려 3조 9천억 원의 수주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언급드렸듯이 정말 작년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4,790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조금만 더 보태면은 2배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실제로 한 9,000원대 넘어가면요. 그래서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요, 결국 저평가 종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주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류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또 아파트 수주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설주라면은 분명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5%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최근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파워 인덕터를 첫 양산했다.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좀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기도 자동차 부품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되는 파워 인덕터를 양산한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기, MLCC와 관련된 부분 어쨌든 활용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종목은 저는 정말 앞자리가 20만 원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삼성전기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